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혁신지구는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일자리와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 과제입니다. 춘천시의 개발 방향에 반대하며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지금 유물 나온다고 땅 팔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데 컨벤션이 될까요? 프로테는 어떻습니까? 또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강원도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 공동행동,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더 큰 문제는 2018년도에 오랜 기간의 시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캠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가 아무런 이 논의 과정이라는 것 없이 캠페이지 도시의 혁신지구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많은 반발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혁신지구가 선정되었지만 저희는 지금 선정된 계획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 간의 어떤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만 보더라도 3,8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25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춘천시가 조달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춘천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것을 해소한다는 해소 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는 국비 투입이 3배에 이르는 737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캠페이지 부지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해당 대지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명백한 민간 부동산 사업 개발 사업이다. 서민을 기만하는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시광훈 정호성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198번지 옛 캠프 페이지는 춘천시 한복판에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지만
2005년 미군 철수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캠프페이지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롭게 태어날 동력을 얻었는데요. 20여 년 만에 발전에 물꼬를 트게 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우려와 함께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청사진을 살펴보고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춘천시 스마트 도시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류종현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장님,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민선 8기 춘천시의 역점 사업이죠. 그만큼 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는데요. 이번 선정에 많은 시민들께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감도 먼저 전해주시죠. 이번 혁신지구 선정은 모든 춘천 시민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춘천시도 이 기회를 살려서 춘천 시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사업 성공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정을 위해서 특히 노력했던 부분이나 신경 쓴 부분도 있겠죠. 네. 우선 지난해 저희가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네. 그 고배에 대한 미선정 사유 해소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타났던 아파트 건설에 대한 우려 목소리, 네. 그걸 과감하게 적용해서 아파트 주거시설을 삭제를 했고요. 네. 사업 계획도 52만 평방미터에서 12만 평방미터로 축소하면서 네. 다만 이제 그 사업 계획 내용은 컴팩트하고 내실 있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이나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네. 공생하고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거 시설도 삭제했고 면적도 축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 게 이번 선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군으로부터 이 캠프페이지 부지반환 당시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또 활동하셨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선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과 함께 아주 공감하게 선정을 축하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가 단순히 이제 개발 호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두고 봐야 될 걸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그동안 20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도시혁신지구가 네. 하나의 새롭게 논의를 하게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시가 갖고 있는 도시화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뀌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가 또 도시 공간을 혁신한다든가 또 춘천시 도시의 하나의 성장 엔진을 가져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춘천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된 시기인 건 확실한 거네요. 근화동이 춘천시의 참 오래된 구도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근화동이 본격적인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화동 개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화동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개발의 호재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앞으로의 춘천시 도시 공간과 또 경제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혁신적인 그런 공간인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이제 과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근화동 도시 혁신지구가 주변에 이제 춘천시 역세권이라든가 또 도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화동 혁신지구만의 개발이 아니고 통합적인 그런 개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주민들의 조금 더 체감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민 체감형 성과를 내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춘천시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도라든가 정부 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잘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 미군 부대 이 공여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춘천의 미래를 가져줘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강원도자치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 이 중소도시의 재생 모델의 하나의 그 큰 모델로서 자리 잡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하동 개발의 의미와 함께 또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춘천 근하동과 함께 수원의 영화동, 천안 성안읍 등 3곳을 선정했어요. 먼저 이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혁신지구란 어떤 건지 또 춘천시는 어떤 구상으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는지 그동안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혁신지구는 그 쇠퇴한 원도심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원도심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캠프페이지가 미군 부대가 폐쇄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올해가. 캠프페이지 총 면적은 약 56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저희 혁신지구는 그 56만 평방미터의 약 20% 미만이 되는 12만 평방미터를 개발을 하게 되고 잔여 부지는 이제 시민공원으로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지구 계획을 하면서 나머지 잔여 시민공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 수립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 혁신지구에는 일단은 VFX 스튜디오,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업무시설, 광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K컬처를 엔진으로 하는 산업, 업무, 문화, 공원이 어우러진 그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예.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심공원 속에 어떤 미래형 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도시 기능을 여기에다 집적하고 또 산업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파급 효과까지 도모하는 사업인데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춘천시가 추진하는 K 콘텐츠 첨단 영상 산업 비전 그리고 이 분야 산업에 좀 주력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거 영상 산업은 춘천시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수건 사업입니다. 예. 고 백예섭 시장님 시절부터 CT를 춘천시는 육성해 왔고요. 그 결과 구름빵이라는 애니메이션도 탄생하는 배경이 됐었습니다. 영상 산업은 VFX라든지 OTT 또 게임, 뭐 AI 영상 같은 네.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군에 속하고요. 젊은 층에서 청년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네. 춘천시 관내 매년 대학 졸업생 수가 약 6,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65%인 4,200명 정도는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춘천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이 춘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네. 그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유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VFX 시각적 특수효과 사업 같은 것이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유입을 도울 수 있다. 그런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영상 산업을 육성해서 외부 인구 유입까지 꾀야겠다는 계획인데 대학과의 연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춘천시는 현재까지 관련 한 10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요. 예. 이 MOU를 체결한 기업들 중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바타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뭐 한산, 스위트홈 같은 대작에 참여한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혁신지구 입주 희망 업체가 60개를 지금 초과한 상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관련 그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력난이라고 합니다. 인력난. 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이제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 업무협약도 체결한 상태고 네.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학과도 지금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저희 MOU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강원대학교에다 인턴십 과정을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이 2대1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춘천시는 이제 앞으로도 기업들이 춘천에 와서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다시 해당
기업에 취직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산학협력의 긍정적인 면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춘천시가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외에도 이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혁신지구의 차별화된 기능이나 또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이제 춘천시의 근화동이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재생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화동이 지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인데요. 네. 이게 이제 복합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규모화가 돼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새로운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네. 또 성장 엔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도시재생의 하나의 지구고요.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잘 활용하는 그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우리 특화형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춘천이 갖고 있는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문화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거쳐서 실질적인 지역을 살리는 뭐 네. 그런 하나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소규모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인지형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게 국토부가 이제 그 생활형 애도시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밀착된 시설을 아주 소규모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난 2019년에 첫 도입됐는데 현재 17곳이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도시재생은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한 17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춘천시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수원하고. 천안에 네. 성완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혁신지구라는 것은 융합이고 복합입니다. 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산업과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져서 그것이 활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혁신의 성장, 뭐 거점, 클러스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19년 이후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대규모적이고 또 사업에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예. 뭐 그런 재원의 한계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과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춘천도 그것을 좀 더 반면교사 삼아서 네.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개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춘천시 똑같이 나타나는 갈등 문제라든가 네. 또 재정의 부담 문제라든가 운영 적자.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운영 적자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비일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그것을 춘천시가 앞으로 지정 의미를 성패를 좌우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 실행력의 담보가 아마 충분히 담보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돼서 사업을 전개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지구의 사례 중에서 뭐 춘천시와 비교할 만한 것, 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면적면이나 재원 규모 면에서 고양시를 꼽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지구에 지역 특화산업 또 연구시설을 도입시켜서 지난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도 이제 그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관련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저희 혁신지구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고 네. 지금 저희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역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에 관련된 네. 것들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그 국비도 받고
일반 토지 건설 사업보다는 굉장한 저리로 허그해서 융자도 받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대출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사업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의 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지난해 고배를 마신 뒤에 올해 재도전 끝에 이룬 성과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그 사업 전략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은 제일 큰 변화는 면적의 축소입니다. 면적 축소. 예. 이제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 또 강원도에서도 이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적격 수용해서 아주 전격 삭제를 했고요. 네. 이 삭제한 기능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그 기능을 이전시켰습니다. 또 이제 그 축소로 늘어난 공간들은 다시 시민 공원화로 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네. 내용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어떤 저희 이제 학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 또 공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비전을 아주 성숙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들이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20여 년간 공토로 남겨졌던 이 캠프 페이지 부지, 문화와 산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가고요. 주거 상업은 이 국장님 말씀대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이런 계획 평가를 좀 해주시죠. 당연히 춘천시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많이 원하는 그 시민공원, 복합화 공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체 캠페이지 면적의 약 20% 정도가 지금 개발의 용도로 이제 활용되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의 용도가 춘천시가 원래 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그보다 한 2배 정도 더 개발의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이제 복합공원, 시민공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마침 이제 춘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거와 상업과 또 복합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연구자나 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기능의 분담적인 측면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실행 계획과 앞서 말씀 재정 계획이 담보가 돼서 추진된다면 아마 춘천시의 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 캠페이지 개발은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이게 융합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요새 그 컴팩트 도시 모델이거든요. 그런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범의 도시로 아마 이렇게 자리매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능 분담이나 뭐 활용 계획에서 합리적 평가를 내리시네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춘천시 근화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는 거, 그만큼 근화동이 인구 감소와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쯤에서 근화동 일대가 왜 언제부터 쇠퇴하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캠프 페이지 부지는 2005년 춘천시에 반환된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주요 사업에서 자주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계획이 번복되고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교수님, 그동안에 이 어떤 활용 의견이 오고 갔고 또 지금까지 왜 개발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춘천시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또 결국은 이제 도시계획상은 공원 용지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책이 연속되지 않았다. 이게 불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연속성.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죠. 6기 시정에서는 이제 시민공원 조성이었다가 7기에서는 이제 도청 신축 부지로 또 해서 이렇게 또 변경이 됐다가 지금 민선 8기 시대에는 또 우리 복합적인 개발 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정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의 불신과 피로감이 조금 쌓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또 제약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제약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미군 부대가 이전함에도 나타나는 그 지역의 토양 오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아마 20년의 기간이 거기에 아마 이렇게 몰두돼 있다 보고 또 거기에 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가장 큰 때문에 걸림돌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캠페이지가 하나의 도심 속의 섬, 예. 뭐 이렇게 공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100% 시민공원이냐 아니면 복합이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교차 협의가 갈리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원인의 명확성을 교훈을 그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토양 오염 정화를 아주 확실하게 먼저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정이 어느 시정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바뀌면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영토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혁신지구가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적으로 어떻게 접점을 가져가느냐, 그것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 돼가지고 이 개발의 호재가 돼서 이것이 뭔가 춘천에 큰 미래를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실행의 로드맵이라든가 또 확실한 추진 체계, 거버넌스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돼서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수건 사업을 풀기 위한 춘천시의 노력을 부탁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근화동 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중대성이나 공모 선정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걸까요? 네. 공교롭게도 20년 전에 미군 부대가 폐쇄될 때 그 담당자가 저였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폐쇄가 된 이후에 미군 부대 반환 공역을 어떻게 사왔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미군 부대 반환 공역 구역을 국방부로부터 사올 때는 최초 계획은 반은 도시개발, 반은 공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하는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사오게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1,000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은 금싸라기처럼 귀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이제 그동안 캠프 페이지가 방치돼 있던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관련 계획들이 변한 것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상만 그치는 단계. 근데 이제는 이제 혁신지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캠프 페이지를 문화산업 복합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네. 또 역세권 개발 사업과도 시행 시기가 맞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으로부터 KTX라든지 GTXB, 경춘선, 제2경춘도 같은 그런 교통망도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업 성공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다. 네. 그래서 혁신지구 성공을 통해서 소양동, 근화동, 나아가서 약삼동, 춘천시 전역까지도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네. 아직까지 그 혁신지구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은 선정됐고 국비도 확정된 상태고 네. 올해 연말에 국비가 춘천시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더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시에 확실한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지금이 또 춘천 도심의 그 개발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혹여 그러면 캠프페이지 개발안이 뭐 번복되거나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지구는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예. 이미 국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물론 네. 이제 사소한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이 철회되거나 대폭 조정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들어간 상태고요. 향후 단계적 계획도 좀 밝혀주실까요? 예, 이제 선정이 끝나서 저희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될 네. 리츠와 AMC를 구성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올해 연말까지 AMC는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라든지 개발 계획 수립 같은 그런 행정 절차가 시작되고 이 행정 절차는 27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8년서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준공은 약 30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네.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 리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기반 시설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5억 원은 교부 신청 접수된 상태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 근화동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원도와의 갈등,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선정에서 국토부가 조건한 이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부재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일반 상업으로 변경하는 건데 용도를 변경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변경 승인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춘천시가 필수 이행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모를 진행했다면서 이른바 패싱을 주장하면서 또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 안 여쭤볼 수 없겠네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또 선정 이후 강원도의 소통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요? 네, 이제 국토부에서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당연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건 뭐 조건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원을 일부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네. 해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강원도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공모 전에 이행하냐, 네. 선정 이후에 이행하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뭐 춘천시는 당연히 공모 전에는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선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거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었고요. 네. 결국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춘천시를 선정해 주면서 춘천시가 옳았음을 증명해 준 꼴이 됐는데요. 네. 이제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가 춘천시를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네.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자체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어떤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요청이 문서로 왔기 때문에 예. 저희도 뭐 당연한 행정 절차는 당연히 충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계획안에 시민공원, 영상문화 복합 스튜디오,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 컨벤션 센터 계획안에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컨벤션 센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지, 현재 개발 청사진에 좀 타당한 요소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네. 컨벤션 센터는 우리가 마이스 산업의 필수 시설이고요. 우리 도시 경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이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창원이라든가 대전이 컨벤션 센터를 줘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이제 성과가 좀 덜 나고 또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우리 레고랜드 그 주변 지역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좀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또 이게 사업성이 좀 결여가 돼 있어서 네. 좀 잠시 중단된 바도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이제 컨벤션 센터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분명하게 같이 검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첨단 문화 복합 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첨단 영상 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전체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국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컨벤션 센터를. 그래서 하나의 그 컨벤션 센터가 이 독립된 단위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가져가는 하나의 복합적 허브로 만드는 것이 아마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적인 허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라든가 재원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컨벤션 센터가 이 지을권과 또 아니면 어떤 산업을 거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아까 복합적으로 만들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지만 네.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복합 허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마이스 모델을 만드는 하나의 춘천시가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이렇게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합도시로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컨벤션 센터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국장님? 네, 뭐 컨벤션 센터를 교수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네. 컨벤션 센터를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는 거는 좀 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컨벤션 센터를 짓는 이유가 어떤 해당 시군에서 이런저런 행사도 치러야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 태권도 대회를 한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삼천동에 있는 에어돔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이제 그 컨벤션 센터 국비가 지원되니까 네. 그 이제 국비 250억 그다음에 지방비를 해서 컨벤션 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국비도 지방비도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에서 어떤 대형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네. 또 시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내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국비 250억 대부분은 컨벤션 센터 건립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서 첨단 영상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복합 거점으로 키운다 이런 춘천시의 계획인데 이외에 이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교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체 계획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20%.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시민 이제 복합 공원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 예, 그것이 아마도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SOC라든가 또 문화 시설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공원 인프라로 이제 조성이 될 때 네. 아마 그 혁신지구에 하나의 주목해야 될 하나의 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혁신지구가 이 도심과의 연결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지구가 그 이 지구 내에서의 그 개발이 아니라 춘천의 도심과의 이 연결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도심이 갖고 있는 공동화 문제라든가 예. 도심의 그 노후화 문제, 또 상권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춘천의 역세권과 혁신지구와 도심이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압축적으로 그 기능을 분담하고 실제적으로 예. 하나 막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가 발생하는 막 그런 측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산업이 영상마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관이 여기에 많이 집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2차 공공기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합 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좀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과 이전과 연결을 해서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중소도시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의 제안을 또 해주셨네요. 예. 이번엔 또 국장님께 또 다른 우려를 한번 여쭤볼 텐데 시민단체는 100% 공원화라는 약속을 파기했다. 국비는 250억 원인데 전체 예산 3,500억 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거다. 낮은 상업성 때문에 상업지구 분양 실패, 공실 발생 위험성이 있다. 이런 여러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캠프 페이지는 최초 계획은 반은 개발, 반은 공원이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공원 계획으로 바뀌었는 것인데 네. 그 이후에 또 뭐 그 도청사에 관련된 얘기 현재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뭐 이제 공원의 경우에는 뭐 삶이 여유로우신 분들한테는 삶을 더 행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요즘 최근에 춘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는 일자리하고 인구를 늘려서 춘천 시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공원 면적의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는 아직까지 80%는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만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캠프 페이지에는 상업시설은 없습니다. 네. 용도 지역이 토지의 용도가 상업시설일 뿐 실제로 판매 시설은 없고요. 네. 있다고 해도 뭐 컨비니언스 샵 정도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혁신지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공실 우려와 관련된 것은 뭐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발 사업 위에 분양이 안 되거나 공실이 발생해서 임대가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을 가장 우려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요자가 얼마큼 되는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통합 개발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이것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을 흔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댐이라고 비유하곤 하는데 강원도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업이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먼저 국장님 생각 듣고 싶은데요. 네. 혁신지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면 그 청년 인구 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도 춘천시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면 춘천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혁신지구 안에 공공기관 유치를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저희 대회비를 지금 누설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갖고 계신 계획이네요. 저희도 이제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 이제 춘천시가 수도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 시설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춘천시는 인구가 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인구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잠시 가둬두는 그래서 인구가 순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춘천시가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층이 춘천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교육이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제 장년층이 춘천에 이주함에 따라서 인구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첨단 영상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면 그 일자리 자체가 아마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이 대학에서 이 지역에서 이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직업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실제로 여기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된다면 아마 청년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여기에 유지되니까 그렇죠. 청년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주변 지역에 청년의 일자리를 상당히 이렇게 잘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청년도 이 다양한 이제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문화와 어떻게 잘 접목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세 박자가 다 갖추어질 때 인구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이란 도시가 지닌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춘천의 도시계획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의견 좀 주시죠. 그러니까 춘천의 도시계획은 그동안에 이제 도심보다도 좀 주변 지역을 신시가지를 또 신주거지를 잘 하는 개발하는 개념이 있었죠. 확장의 개념, 우리 스포럴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구도심, 또 기존의 그 상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심의 활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 전환점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압축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활용의 밀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활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막 그런 컴팩트 도시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향한 여러 가지 그 융합특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도시형이 이제 융합특구인데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춘천형 도시융합특구로 모델화해서 실제로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것의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계획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것이 그냥 캠페이지 개발이라는 그 복합 문화단지 이런 개발이라는 그 용어보다도 그 개발의 그 컨셉이 뭐냐, 브랜드가 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컨셉의 브랜드화가 이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도 아마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다서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조화성을 가져가기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압축적 활용과 브랜드화를 강조해 주셨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수님 뭐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춘천시는 최근 몇 년간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철도하고 도로가 착공되었거나 이제 개통 확정이 돼서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고요. 또 춘천은 뭐 아시는 것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경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과 관련된 도시 팽창의 수요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팽창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원도심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원도심이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시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조건을 바탕으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또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꾸미는 것이 또 컴팩트 도시, 요즘 추세 컴팩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팩트 도시로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찬 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 류종현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허허벌판으로 방치됐던 이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을 넘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강원도와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